일단 마이크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소캠에 있어서 양산에 성공을 한 것으로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소캠이라고 하면 새로운 메모리 규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메모리 규격 중에서 서버에 있어서 메모리 규격은 HBM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기종에 있어서의 메모리 규격은 지금 소캠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먼저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AI 특화되어 있는 메모리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이 먼저 우위를 점하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소캠은 지금 엔비디아가 새롭게 표준으로 삼고 있는 중이라서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AI 가속기보다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아니라 LPDDR을 사용합니다. 그게 저전력이라서 기존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역폭도 기존 D램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빨라질 거라서 다 돌아가는 그 처리 속도 또한 2배 정도 이상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IO 핀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IO 핀이 D램 개수 같은 경우에는 262 개인데 소캠은 694 개로 3배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듈 크기도 지금 기존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서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제약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AI를 심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규모가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소캠 역시 규모는 줄어들고 성능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소캠이 메모리 시장 안에 있어서 AI 가속기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이 HBM처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소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온 디바이스 AI로 볼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해당 제품은 책상 위에 놓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슈퍼컴퓨터급 성능을 갖추면서 고성능 AI PC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GB300에도 이 소캠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점차 메모리 시장 안에서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GTC 2025에서 소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긴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그 샘플,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마이크론은 샘플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한 단계 더 앞선 상황으로 발표를 한 거라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이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또 하락할 수 있는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방장관과 함께한 회견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에 개발돼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F-22 이런 5세대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47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지금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4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F-47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좀 남겼고요. 최첨단 스텔스 기술 그리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속도를 예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예상하지 못할 거고 내 임기 동안 멋진 항공기들이 하늘과 땅을 누비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47을 2030년 중반 정도 되면 실전 배치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F-35가 한 8천만 달러인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거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땐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6세대 그 전투기가 개발에 대해서 실전 배치 시기가 되면 자율 드론 전투기나 반자율 드론 전투기가 대세를 이루게 될 거다. 이제 와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거랑은 좀 반대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F-47을 만들 거고 그걸 만드는 제작사로 보잉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